한반도 정세를 결정지을 중대한 일정들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비핵화 경험이 있는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전현직 대통령을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임박했습니다. 또 중러, 미일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까지 연이어 열릴 예정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슈들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간밤에 이란 제재 소식이 전해져서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히 막았는데요. 먼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 경영 전략 차원에서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비핵화 협상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그 협상이 잘못됐다. 일관된 입장으로 이게 미국 제일주의 우선주의로 해가지고 제재에 있어서 예외를 두지 않는 정책을 지금 강하게 펼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 약간 좀 파장은 단기적으로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란 원유 수입을 좀 하고 있었죠.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한 39억 달러 정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대체 라인을 좀 한 2, 3년까지 좀 발굴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좀 뭐 다른 뭐 효과를 많이 이제 부작용이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마 조금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자,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출 봉쇄에 따른 파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경질유 수입을 좀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이제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란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하는데 한 3위 정도 국가였어요. 이제 그게 작년까지 해서 한 7위 정도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 2, 3년 동안의 제재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이제 원유 업체들도 준비를 좀 했다는 뜻이죠. 이게 아마 북한에 주는 교훈이 좀 있을 겁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석탄 수출을 해가지고 주로 많이 해외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그 수출길들이 좀 막혀 있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란에 하듯이 예외 없이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북한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중국 같은 경우가 가장 큰 교역 대상국이었는데 그 교역 대상국이 중국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의 와중에서 이제 미국의 예봉을 중국도 과연 북한 때문에 그 부담을 질 것인가 그런 점에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이란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 면제 예외 없음을 보여주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잘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오늘 이제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순방지인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과거 비핵화를 이끌었던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북한 문제하고 이 핵 문제에 있어서 구조 환경이 좀 상이하죠. 그러니까 북한은 자발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핵 개발을 했지만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원래 있던 핵무기를 떠안게 된 나라죠.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세계 4대 핵 보유국이 돼버렸는데 이게 핵 보유의 이익보다 핵 포기를 이익이 더 큰 경우였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요. 핵 포기를 통해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경제 원조, 경제적 보상을 받아서 이제 경제 개발을 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었기 때문에 핵 포기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북한 문제랑 1대1로 이렇게 북핵 문제가 1대1로 조응을 하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 구조 환경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핵 포기를 했을 때 국제사회가 어떻게 경제 지원을 하고 카자흐스탄의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했는지 그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시사점이 좀 있죠. 전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북한이 좀 자발적 비핵화에 나섰을 때 국제사회가 좀 해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의 어떤 전례와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카자흐스탄 모델도 많이 참고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카자흐스탄 모델이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북한 비핵화에도 좀 대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밝은 미래가 뭐냐고 하면은 그거는 북한이 얘기하는 북한식 표현대로 하면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이제 경제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미국과 국제사회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과거에 미국이 실제로 했거든요. 위협 감축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위협 감축 협력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제 벨라루스 같은 이제 구소련에서 해체되면서 갑자기 핵무기를 떠안게 된 그때 이제 공화국들이 있었죠. 그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준 그 프로그램들 자체가 90년대, 2000년대 이제 운영이 됐던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기본적인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에도 참고할 사항이 많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25일이니까 모레인가요? 예정이 돼 있는데 8년 만에 열리는 거라고요? 예, 그렇죠. 2011년도에 예. 그 아버지였던 김정일 위원장이 죽기 몇 달 전에 러시아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예. 열차로 방문했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열차로 방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에 꾸준히 이제 푸틴 대통령과 이제 북러 정상회담들이 계속 좀 있어 왔죠. 중국과도 많은 수의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올해 1월 달까지 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과 한 4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 별로 이게 얻을 게 없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이 제재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제재 완화를 통해서 돌파구를 좀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갑자기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2달 만에 급하게 준비된 건 아니고요. 그 러시아하고의 북러 정상회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좀 얘기가 사실 됐었죠. 네. 근데 이제 미국과의 이제 비핵화 협상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국을 통해서 제재의 뒷문을 열는 거에 비해서 좀 우선순위가 좀 떨어져 있다가 아마 이번에 이제 예정된 대로 다시 북러 정상회담 시동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가 좀 사실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든든한 우군을 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과 한 4차례 정상회담을 했지만 제재 완화에 있어서 뭐 속 시원한 답을 얻었다는 소리를 우리가 지금 못 들었죠.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쨌든 우군을 좀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하노이 노딜 이후에 지금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친구죠. 러시아 같은 경우도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경제 제재를 좀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북한이 좀 어려울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나라들이 좀 러시아입니다. 예. 2005년도에도 북한의 통치자금 한 2,500만 달러가 방코델타 아시아에서 좀 묶였을 때 그걸 이제 2007년에 풀어주고 이제 북한으로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이 냈는데 이거를 중국이나 동남아 은행들 그리고 한국 은행들도 이게 손을 못 댔습니다. 혹시 이제 미국의 그 대북 제재 또 이제 걸릴까봐 그 돈을 예. 만지기 싫어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송금 절차를 마무리해준 게 러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만큼 이제 우군이 역사적으로도 좀 없었던 것이고 고마운 존재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의 와중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부담을 좀 떠안기 힘들어하는 중국보다는 러시아는 좀 미국과는 조금 대립각을 좀 세우고 있죠. 여러 면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의 아마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김 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이제 평양을 출발해서 25일에 푸틴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로 논의할지 또 성과는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러시아에 나가 있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 해외 노동자들이 원래 유엔 그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다 북한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 근데 그들의 이제 체류를 좀 연장하는 문제. 이제 그 법적으로 좀 뭐 신분을 좀 전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그 해외 체류 중인 그 노동자들의 체류 연장 문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대북 제재 국면에서 러시아와의 그 교역을 통해서 어떻게 돌파구를 좀 마련할까. 실제로 나진 핫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교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는 합작 법인이 나진 핫산 지역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아마 정상회담이지만 좀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북미 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진 안개 속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에 이어서 이 볼턴에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비핵화 협상팀을 좀 바꾸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뭐 북한으로서는 지금 불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밑에 있는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에 대한 비판을 각을 세우는 것이죠. 예. 그것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입을 빌리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급이 낮은 권정근 외무성 국장 같은 그 입을 빌려가지고 예.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으로서는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러기엔 좀 자존심이 좀 상하고 불만이 있다는 메시지는 전달을 해야 하고 예.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외 신경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정도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청와대는 4차 남북 회담이 열리면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하는 메시지를 문 대통령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제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게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인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딜이라고 하는 영변 플러스 알파의 완전한 비핵화 한 번에 합의하자라고 하는 거고 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마다 핵시설마다 단계적으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중재안으로 우리 정부가 내놨던 게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되 로드맵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이행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난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발표가 좀 안 나와서 좀 의구심을 좀 가졌었죠. 이제 예. 이거를 양 정상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양 정상이 구두로 뭔가 공감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외신의 보도고 지금의 이제 추정되는 보도 상황이죠. 예.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게 이제 그 4차 남북 정상회담의 아마 목적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늘 이제 얘기했던 그 밝은 미래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에 나설 경우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또 있겠죠. 그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 정부는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강조를 하고는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일, 중러 이렇게 각각 밀월 관계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동떨어진 느낌이 좀 들거든요. 좀 이런 우려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국제 관함식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길기를 단 일본 함정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참가를 못했죠. 예. 한일 관계도 지금 최악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외교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은데 사실은 비핵화 이슈에 모든 게 다 좀 메모리 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 좀 개선하고 비핵화 이슈를 좀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 게 우리 외교의 장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좀 필요한 과제입니다. 지금처럼 비핵화 이슈에 발목을 잡혀가지고 다른 데로 좀 운신의 폭이 넓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 이제 가만둘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주변국들은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4차 남북 정상회담도 좀 해야 되고 나아가서 뭐 남북미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중계 같은 경우 등을 통해서 우리 좀 그 외교의 지평을 좀 넓혀나가는 그런 좀 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4차 남북 회담 시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래 가장 좋기로는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때 이제 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지금 사실 뭐 시기적으로나 보나 지금 물리적으로 좀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북러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도 좀 주변 상황 정리를 좀 한 후에 5월이나 6월 좀 상반기 중에는 좀 모종의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나 지금 우리 국내를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나눈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좀 계속 보내고 있죠. 네. 이제 그것을 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톱다운 정상들의 외교 시대의 지금 화법인데 그 화법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화답을 할지 한번 5월달, 6월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이제 오늘 귀국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 뭐 예. 국내 들어오면 뭐 대통령들이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정상들은 뭐 참 그 외국에 나가면 그 뉴스 보고 하다 보면 들어오기 싫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속내들을 좀 정상들이 좀 밝히긴 했는데 예. 사실 국내 산적한 문제도 많죠. 저 국내 들어왔을 때 또 이제 특히 외교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비판도 있고 좀 복잡한 그 문제 제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좀 가만 좀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북미 간에 우리가 샌드위치가 되었다, 우리가 지금 뭐 동네 북이냐라고 하는 그런 뭐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북한과 미국이 잘못을 한 거잖아요. 예. 우리 정부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뭐 선의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과 미국이 양쪽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이제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 여론이나 우리 언론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좀 외부로 발신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끼리 서로 이제 화살을 돌리고 우리끼리 총질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한국의 입장은 이런 것이다. 당신들의 동맹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북한은 뭐 우리 민족끼리 잘 하라고 하는데 그 우리 민족끼리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이 이렇게 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좀 일치된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다듬고 좀 발신하려고 하는
그런 뭐 자세 전환과 좀 모두의 변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